안녕하십니까? 인사노무 실무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년 경과 후 퇴직 처리 실무 가이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정년 후 계속 근로를 허용했음에도 뒤늦게 이루어지는 퇴직 처리의 법적 성격과 실무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본 교육은 인사노무 실무자와 경영진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인사관리의 딜레마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정년 도달자에게 별도의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를 허용하는 일이 빈번하죠. 하지만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난 후 회사가 뒤늦게 정년 도과를 사유로 퇴직을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법적 쟁점은 이 통보가 단순한 정년 퇴직, 즉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확인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인지입니다. 만약 해고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패소 시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이라는 인사관리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는 곧 인사 원칙 훼손과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 흐름에 따라 3단계로 발생합니다. 첫째,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야 하지만 퇴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사실상 계속 근로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업무 수행, 사용자의 지휘 감독 지속, 4대 보험 유지 등 묵시적 근로관계가 지속됩니다. 셋째, 뒤늦은 정년 퇴직 통보입니다. 회사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라고 할 때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 법적 쟁점, 즉 정년 경과 후 뒤늦은 퇴직 처리는 해고인가, 당연 퇴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종료 절차 확인과 실질적 계속 근로 실태 확인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형식적 종료 절차에서는 정년일에 실제 퇴직 처리가 있었는지, 즉 정년 도달 시점에 인사명령, 사직서, 수리 등 명시적인 근로 제공 종료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행정적 종결 조치 완료 여부도 중요합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등 금품 청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계속 근로 실태 확인입니다. 계속 근로를 허용했는지, 즉 정년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별도의 재고용 계약 체결 여부도 중요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예를 들어 촉탁직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지, 그리고 근로 조건이 명확히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휘감독 및 임금 지급의 계속성입니다. 기존과 다름없는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급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통해 계속 근로의 실질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즉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 해석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한 정년 도과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정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해왔다면 단순히 과거에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다라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실질적 근로관계 존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정년 규정의 존재보다 현실적인 계속 근로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엄격한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후 계속 근로자에게 퇴직을 통보하려면 일반 해고와 동일한 징계 사유나 경영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정년 후 계속 근로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선고된 2002-2809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근무를 지속했으며 별도의 기간 정함 없이 상당 기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단순히 정년 도과 및 고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려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정년 도과나 고령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해고와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판시사항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계속 근로를 허용할 경우 기존 정년 규정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무기계약 전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분석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내 2015부회 861은 묵시적 계속 근로와 부당해고 인정에 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정년 도과일 이후에도 4대 보험 피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뒤늦게 정년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 근거에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정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정년 도과 사실만을 들어 퇴직 처리하는 것은 정년 퇴직, 즉 자동 종료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정 결과는 뒤늦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였습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는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서류상 정년일보다 실제 근무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4대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피보험 자격 유지는 계속 근로 인정을 위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판례와 판정을 종합해 볼 때 정년의 효력 상실과 해고, 전환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따라 근로관계 종류의 법적 성격이 180도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원칙적인 처리인 CASE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일 당일 퇴직 처리를 하고 인사명령 및 사직서, 수리, 근로 제공의 완전한 종료를 위해 출근 정지 및 사원증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4대 보험 상실, 퇴직금 청산을 완료하면 이는 정년 퇴직, 즉 자동 종료로 간주됩니다. 반면 CASEB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 처리 없이 업무를 계속하며 계속 근로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면 정년 규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뒤늦은 정년 도과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의 자동 종료 효과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정년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계속시켰다면 기존 정년 퇴직의 자동 종료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후에는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일반 해고와 동일한 정당한 이유, 즉 징계 사유나 경영상 필요 등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크 프리 정년 관리를 위한 필수 점검 사항과 올바른 처리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먼저 정년 퇴직 처리 필수 체크리스트 6가지입니다. 첫째, 사전 통지입니다. 정년 도달 3개월 전 등 취업 규칙에 정한 시기에 맞춰 서면으로 정년 퇴직 예정일을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 퇴직 처리입니다. 정년일 당일 인사 시스템상 퇴직 발령 및 사직서, 수리 등 행정 절차를 완결해야 합니다. 셋째,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일 다음날 기준으로 지체 없이 상실 신고를 해야 계속 근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품 청산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퇴직연금, 미사용 연차 수당 등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고용 시 계약입니다.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간, 업무, 임금이 명시된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빙 보관입니다. 정년 퇴직 통지서, 금품 지급 내역, 상실 신고, 접수증 등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어서 올바른 처리 프로세스 5단계입니다. 스텝 1. D-3개월에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인사 기록 확인 및 리스트업을 합니다. 스텝 2. D-1개월에는 사전 통지로 정년 퇴직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스텝 3. D-데이에는 의사 결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지 촉탁 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를 허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스텝 4. D14일에는 행정 처리로 4대 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5. 종결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편철하고 보관합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은 정년 후 계속 근로를 묵시적으로 허용했다면 이후 단순히 정년 도과만을 이유로 퇴직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회피 3원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제때 퇴직 처리입니다. 정년일 당일에 인사 시스템상 퇴직 발령을 내고 근로 제공을 일단 종료시켜야 합니다. 둘째, 즉시 신고입니다. 퇴직일 2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지체 없이 완료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재고용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금물이며 기간, 업무, 임금, 퇴직금 등 명확한 조건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권장 사항으로는 이미 계속 근로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섣부른 퇴직 처리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